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우선요. 비례대표 당선권 1, 2, 한 20등 안에 들어가는 이 4명을 시민사회 대표목으로 뽑아놨어요. 뽑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종북 좌파 정당에서 활동했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하는 정당에서 활동했던 이력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요거는요. 이 통진당 해산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좀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이제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또 다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 제기만 아웃되는 것이죠. 뭐.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절차를 밟아라 이거죠. 예, 민주당같이 이재명이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받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검토를 해라. 이 뭐 검토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재검토 지시한 거 아니에요? 단적인 예가 김연아 예가 되겠죠. 똑같은 김연아 케이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각자 자기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대구 시민들도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저는 이번 지시는 이제 공관위가 지금 이제 오늘 상정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요 논란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니까 재판에 나가야 돼요.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 예, 했어요. 못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장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부당하는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이,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의 망언은 이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선거 때까지, 선거 이후, 여의도에 있는 동안은 계속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야,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배제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대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이거는 뭐 정치를 갖다가 희화화시키고 무슨 코미디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는, 예,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도 모르는 무식의, 예, 아주 정점을, 예, 무식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는, 예, 주권 재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발사이다. 아니 지금 모든 국민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딸들을 빼놓고 한 70% 정도가 이거 공천 잘못됐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야 이거 공천 못 해먹겠대. 그래서 당대표 안 하겠대. 해서는 안 되겠대요. 이거 한번 8월에 두어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요. 아주 뭐 다양한 이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들을요. 전부 다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면 한동훈 위원장 한 20, 30분씩 쫙 연설하잖아요. 아주 뭐 정말 달변이에요, 달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선 이제 박덕흠 의원 지금 이제 보은 옥천 영동 계산인데 이제 뭐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당선은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뭐 압도적이죠. 이 박덕흠은 뭐 이 지역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선 축하 파티를 열은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뭐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그래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여러 차례인데 이런 공개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 참 이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제 5.18 문제와 관련해서 도태우 변호사 이건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도태우 후보가 당 입장을 앞으로 따르겠다 이런 사과문을 내기까지 한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문제의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 사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되짚어달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어차피 이렇게 하면 이 이슈가 죽지 않고 더 커질 수 있을 듯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한번 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뭐 대구에서야
뭐, 도태우 변호사 여러 가지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반발하는, 지금 모양도 있고요. 또, 홍준표도 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유튜버들, 또 일부 매체들도 뭐 다 각자, 다양한 이슈도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우선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이거 조심하라. 공개 경고한다. 공개 경고라는 말까지 썼어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내놓았던 얘기하고 똑같다. 예. 지난번에 송일종이 무슨 뭐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인재라고 부르는 이런 인간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박덕흠 의원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런 인간들은 잘라내야 돼요. 이 도태우를 지금 잘라낼 게 아니라, 아니, 이토 히로부미는요, 5.18 정신에 지금 이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이 뭐가 문제입니까? 북한 개입설 여부와 관련된 발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인재라고 표현하는 송일종이는 이거, 아니, 5.18보다 훨씬 더하죠. 100배, 10,000배 무겁죠. 이건 전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한 거. 이거 이 공천 취소해야 돼요. 송일종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이게 기준은 알아야 된다. 왜냐면은요, 아니, 김연아도 단수공천했는데 아웃됐잖아요. 그래서 송일종이도 아마 단수공천 됐을 거예요. 이거 아웃시켜버려야 돼요. 예. 왜? 도태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웃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기준은요, 크게는 민경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도 하고 봐요. 민경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민경호 비대위원 됐을 때. 이거는 뭐 공천도 아니고 비대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잘랐어요. 왜? 이건 노인 폄하다. 그래서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했어요. 그럼 민경호도 그 당시에 바로 사과했습니다. 진위가 잘못됐다. 지금 그러면 도태우도 똑같아요. 진위가 잘못됐다. 사과한다. 그럼 민경호 비례의원 잘랐죠. 자, 그럼 뭐 공천의원은 이 공천 받은 것은 그보다 더 큰데, 더 큰 사안보다도 노인 폄하도 해서는 물론 뭐 크거나 작거나 안 되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가 딱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가치 제고 운동.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광주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하고 이제 5.18 기념재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담.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아니, 그러면 무슨 일 저지르고 다 사과하면 반성 웃으면 전부 무죄가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지금 발언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짚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 이게 당과 국민을 위해서 낫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민경호 예를 들고 김연아 예를 들면 도태우 변호사도 상당히 위태로운 결정이, 그 도태우 입장에서 보면 위태로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아웃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인재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건요, 서산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들한테도 모욕적인 거예요. 아니, 서산 장학생은 그야말로 장학생 인재잖아요. 그 인재를 갖다 이토 히로부미로 비교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일종이도 공천을 번복하라,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제 출국 금지를 해제해갖고 지금 이제 특검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과거 전문가적 입장을 가지고 당 대표로서 설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아는 것 같다. 요것도요, 글쎄 조금 양이 안 차는 발언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준석이도 또 지금 호주 대사 임명된 거, 이거를 비판하고, 특히 법무부 수장이 검증 담당 부서였는데 이걸 그래서 책임져라,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장관을 그만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 이제 이준석이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 요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 후보 1번의 전지의 지금 이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인데요.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이거 세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결의 하나의 청년 대표였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반미주의자들. 예. 이거 그래서 걸렸으니 뺀다? 안 뺀다? 이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답을 해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총선이라고 하는 예민하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는 장면에서 1번을 올린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만약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누군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사 폐지를 허락해 준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겠나. 아주 옳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슬로건이 지금요, 국민의 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요게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때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하고 비슷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합니다, 하겠다. 이게 누구의
이런 단어가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하는 정당이고 실질적으로 이재명은 안 하는 정당이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 많은 표현 중에 이 정도가 되면 국민의 슬로건 국민합니다. 이렇게 이것도요. 일종의 한동훈 위원장 이건 말장난이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말을 하면은 뭐 옳은 말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러니 항상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지적이 된 부분 중에서 받아들여야 할 분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지금부터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자세를 바꿔라. 그래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뭐 한다 안 한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가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재명과 국민의힘과의 차이점이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그 표현 하나밖에? 이거 국민들한테 공모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좋은 슬로건이 나오는지. 그래서 요거는 바꿔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외형적으로 워딩이 똑같잖아요. 이재명을 합니다. 요거는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 예. 그럼 아이디어 낼 때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한 발언들 중에 뭐 10개가 다 맞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요거를 이게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바꿔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비례 1번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요. 겁먹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세게 물고 늘어지고 국민들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 1번을 1, 2번만 바꾸는 게 아니라 4명을 전부 바꾸겠다. 예, 바꿔라.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하고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무슨 소리야? 못 바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충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제 요 비례 대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우선 비례 이 시민사회가 추천했는데 이 시민사회는 어떤 시민사회냐?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문제가 엄청 많네. 다 아시게 돼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일종의 이제 빅 엄브렐라가 되겠습니다. 이 빅 엄브렐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녹색 정의당, 여기는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처음서부터 불참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연히 주도하죠. 그 다음에 진보당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숙주고 숙주 밑에 조그마한 새끼 이 참여자들 누구냐? 연합정치시민회, 이게 이제 시민사회예요. 시민회의하고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자기네 자력으로는 3% 지지를 못 받으니까 국회 입성이 불가능한 이런 정치 세력들이에요. 예, 요것들이 새진보 이름이라고 하는 이제 스몰 엄브렐라 속에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3명이 들어오게 돼 있고 진보당은 이건 통진당, 완전히 통진당 복사판. 요게 3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민주당은 이제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민주당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있는데 이 연합정치시민회의에서 어제 이제 4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터졌고 이 종북 좌파 반미 세력들이 2명 짜라 했는데 나머지 2명도 이거 수상하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 민주당에서 이제 겁먹어가지고 4명을 다 자르겠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요게 말이죠. 요 비례 대표, 이 후보들이 정진숙, 전종덕, 손솔, 요런 사람들, 이게 통진당 잔당들이거든요. 정진숙, 이건 정진숙이는 이제 홍대 부총학생회장, 한총령 위반. 그 다음에 전종덕, 민노총 사무총장, 손솔, 이거는 진보당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이제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로서는 용해인, 한창민, 최혁진. 요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니 되겠는데? 요렇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4명이 누구냐? 요 사람들이에요. 전지혜 이제 이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비례 1번. 김윤 비례 12번 서울의대. 예. 그 다음에 정영희 이거 비례 17번. 예. 이거 전농 출신. 임태훈 임태훈 인권운동을 빙자한 좌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에요. 사진으로도 한번 보시죠. 예. 자, 이 정영희 그 다음에 전지혜 임태훈, 그 다음에 김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래서 전지혜만을 따로 보면요. 이게 유엔사 해체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사 해체하라. 예, 이게 전지혜예요, 전지혜.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4명을 다 바꾸겠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오늘 말이죠.
이 문화일보에 굉장히 좋은 칼럼이 써 있어요. 이 김종민 변호사, 뭐, 자주 이제 나왔죠. 예. 김종민 변호사, 문재인 정권에서 본래 이분도 이제, 진보진흥에 속했는데, 이분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전향한 사람이에요. 김종민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 이거 반국가 세력이다. 예. 이 반국가 세력의 숙주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헌법이고 친북 반헌법 세력들, 친북 세력들의 국회 진출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세력들의 활동은 결국은 자맹적 헌정 무력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맹적 헌정 무력화 활동이 곧 폭력적 국가 전복 시도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세력들은요 결국 헌법 8조 2항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요 조항도 위배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활동 이 경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 헌재가 뭐라고 판단했느냐 통진당 해산할 때 헌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 질서를 긍정할 것을 첫 번째 요항으로 꼽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 세력들은요, 예, 이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 질서를 긍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들이고 그런 정치 세력들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4명의 정치적인 성향, 요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전지에 1번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결의 하나 활동가 출신, 예. 그리고 이 정영희는 17번인데, 이거는 전국 여성농민 총연합, 그러니까 전연호, 예, 전농이라고 하는데 그 여성농협이죠. 통일선보 대장, 사드 반대.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런 손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솔은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 공동대표, 내란 선종대를 받은 이 이석기 사면 주장 인사. 이런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을 전부 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가기밀 내놓으라고 뭐 외통위 국방에 가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라고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우파들이 지금 열불이 나 있고, 열불이 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놀래갖고 4명을 다 바꿔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오늘 이제 재판이,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데, 오늘요, 의중교사 사건을, 지금 이제 김동연 부장판사가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의중교사 사건, 사실상 이 공선법을 빼놓은 핵심 사안을 다 심리하는 재판장이 김동연 부장판사예요. 김동연이가요, 문재인 때는 이재명 쪽으로 기울었고, 요즘 세상이 바뀌니까 다시 약간은 중립 성향으로 조금 돌아오고 있어요. 친명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또요, 11시에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이 있으니, 오늘 좀 재판을 좀 늦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냥 와! 딱 해서 10시 30분부터 이 재판이 진행되고 여기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칠 때마다 번번이 재판장한테 경고를 받고 지적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이렇게 건들고 있어요. 자, 이거 이재명이 제대로 한번 때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어제 천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해줬어요. 어제 이제 예산 홍성을 가고 그 다음에 천안을 갔는데 예산 홍성에 가서 이제 막말 망언한 건 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또 막말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야 이거 가짜 뉴스로다가 이것도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 뉴스. 그래서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재명이는 계속 가짜 뉴스 거짓말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고 너무나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다. 다시는 그래서 당대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런 공천이 너무나 잔인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요. 물론 다른 당이 하는 것처럼 자기 식구 막 꽂아서 국회의원 한 자리 만들어주고 하면 행복한 일일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걸 국민이 용서하겠느냐? 여기서 다른 당이 누구겠어요? 국민의힘이죠.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식구 꽂았어요? 단 한 명이라도? 없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제 비례대표로 인재 영입은, 자리 주려고 인재로 영입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찐명, 친명, 이 횡재하는 거하고는 근본을 달리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항상 하는 얘기죠. 도망가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헌 당규와 특별 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엄정하게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가까운 측부터 소위 컷오프하고 배제하고 더 세게 제재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 이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이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원 현역불패 중진불사 다 살아남지 않았느냐? 우리는 중진 사선들 싹 다 잘라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국민 더 가관인 것은요. 망언 막말 중에 아주 절정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 기대에 맞춰서 고통과 진통을 감내하면서 환골탈퇴했다. 아니 국민 눈높이 하면 이재명이 지가 아웃돼야죠. 이게 국민의힘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참 기가 막힌 게 아닌가. 예.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짓말, 요거 반드시 법률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중구 송동을 지역, 예, 중동 송동, 죄송합니다. 중송동갑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현희하고 그다음에는 전현희하고 윤희숙 요 두 명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역민들은 왜 우리하고 연구와 아무 관계없는데 와서 난리들이냐? 둘 다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내용을 보면은 이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리서치의 동아일보는 의뢰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왜냐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민당 지역인데 윤희숙이가 전현희를 바짝 뒤쫓고 있다.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료 화면을 통해서 큰 지표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아이고. 자, 현재의 지지도를 보면 42.9 대 36.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6.3%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오차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걸 또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왜냐면 중동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에 따라서, 중송동 갑 지역인데,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에 따라서 지지율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전현희가 좀 유리하네요. 자, 그래서 이 선구는 이제 왕십리 일대, 행당동, 예, 요 일대예요. 여기는 이제 43.7대 37.1. 그 다음에 이제 마장동, 그 다음에 이제 사근동, 이 일대는 더 많이 차이 나요. 44.2 대 26.4. 그 다음에 성수동 쪽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수동은 이제 높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중산층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0.9 대 44.7로서 여기는 우리 윤희숙, 여기가 4% 정도 리드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서는 좀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걸 보시면요. 예, 성동에서 제가 아예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예,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봤더니 국민의 미래가 31.7, 민주당이 23.9인데 여기도 조국 혁신당이 셉니다. 17.4. 예, 개혁신당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프레임은 어떻게 되느냐? 총선 프레임은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자가 31.3이고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게 39.0. 그래서 한 7.7% 정도로 앞서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31.6, 민주당이 33.2.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바짝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수사가 센 걸로 본다면 굉장히 추월세가 만만치 않다. 이 조국 혁신당은 4.9가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3.4. 자,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요. 그야말로 이제 중성동 갑의 경우는 최근 4차례 선거에서 여당이 2번, 야당이 2번 했어요. 자, 그래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20대, 21대 두 번 선거에서 이겼는데 한 번은 20대 때는 5.7%, 21대 때는 13.4%, 21대는 완전히 황교안이하고 김영호가 선거를 망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표차가 많이 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요, 윤 대통령 이재명이를 8.5%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이가 송영길을 갖다가 22.2%포인트 차이로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지금 중성동 갑도 지금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인물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인물 중심. 요게 하나의 투표 행태의 큰 변화다. 이 변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 여당한테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이념 투표. 뭐 이념 투표하고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뭐 이념 따집니까? 지 이익만, 그야말로 당리당략만 따지는 거죠. 사당화 전략만. 자, 그래서 요번에도 이재명 심판을 하도록 여론을 쭉 이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